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 인재팀 김승민 선임입니다. 2022년 프로젝트형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ICT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 대비 AI를 비롯한 ICT 기술 수준이 뒤처져 있어 디지털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IMD 국가 경쟁력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은 과학 인프라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들은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공격적인 인재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고급 인재의 부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프로젝트형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은 ICT 선도 분야 해외 최고 수준 대학에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청년 인재들을 파견하고 교육하여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규모는 22년도 17.5억 원, 23년부터 27년까지 각 40억 원, 총 예산 217.5억 원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의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는 정부 예산 상황 및 국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7년까지 총 6년입니다. 총 6년을 협약 및 지원하되 과제 수행 3년 후 단계 평가를 통해 추가 3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3+3 구조입니다. 대학을 비롯한 협회와 같은 비영리 법인 한 곳이 본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됩니다. 주관 연구 개발 기관의 운영 요건과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견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파견 인력 모집을 위해 전국의 대학원 재학생,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공고해야 하며 많은 청년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홍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레인넷, 김박사넷, 올브레인, 온오프믹스, 인크루트 등 대학원생 커뮤니티 및 포털과 데브피아, 아이폰 데브, 안드로이드 펍 등 개발자 커뮤니티 등 청년 인재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를 중심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파견 인력 선발 시 해외 협력 대학에서 요구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서류 검토, 필기시험, 코딩 테스트, 영어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해외 협력 대학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주관기관에서 시험 진행 및 채점 등을 진행합니다. 이때 민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동 채점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어 인터뷰의 경우 해외 협력 대학 교수와 화상 면접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선발된 파견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파견 인력의 지도 교수 간담회 등을 개최합니다. 셋째, 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 등 파견 인력 출국을 준비합니다. 넷째, 해외 협력 대학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파견 학생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 진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 해외 협력 대학 확대를 위한 신규 협력 대학을 발굴하고 최종 신규 협력 대학은 전문기관 IITP와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고 22년도와 같이 협약 후 파견 인력을 선발하여 파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견 인력의 성과 관리를 지원하며 우수 성과 공모전을 개최하여 성과 홍보를 진행합니다. 주관기관의 여건에 따라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되 해외 협력 대학과 협약한 학기 시작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사업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기관인 IITP는 사업을 기획하며 주관 연구 개발 기관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주관 연구 개발 기관은 선발위원회 운영을 통해 파견 학생을 선발하며 1차년도 해외 협력 대학인 카네기 멜론 대학과 협업하여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파견 인력을 선발 후 파견해야 하며 사후 성과 발굴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2차년도부터는 해외 협력 대학을 추가로 발굴하고 협약을 맺어야 하며 주관기관 판단하에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행기간 의무사항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고 및 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파견자 출국 지원, 교육 도중 결석, 과제 및 제출 등으로 인한 미이수자가 없도록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22년 8월 중으로 모든 파견 인력을 출국시켜 프로젝트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견 인력이 사업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여 매월 파견 현황을 확인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협력대학이 파견 인력의 출결 관리, 교육, 지도, 교육 환경 조성 등 프로그램 추진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파견 인력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 ICT 분야 청년 프리랜서와 대학원생입니다. 청년 프리랜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수료 후 연구생 및 휴학생도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평균 1인당 6천만 원 이내입니다. 파견 인원은 22년도 30명, 23년부터 27년까지 매년 60명 선발합니다. 22년도 파견 기간은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입니다. 22년도 해외협력대학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이며 차년도부터 해외협력대학을 추가로 발굴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의 세부 지원 내용 예시를 22년 카네기 멜론 대학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국 준비금은 제2원 비자 발급에 필요한 비용 및 항공료, 필요시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하여 파견 인력 1인당 약 300만원, 총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체재비는 1인당 200만원씩 6개월, 총 3억 6천만원이 소요되며 교육비는 환율에 따라 변동되나 1인당 4천만원에서 5천만원씩 총 12억에서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자녀 금액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및 운영비를 계상하며 간접비는 직접비의 10% 이내에서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파견 인력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파견 인력은 파견 종료 후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미복귀 또는 중도 포기 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 체류 시 최대 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파견 기간 중 국내 체류일이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한 해당하는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발 평가 기준 및 절차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2월 15일부터 2월 25일 14시까지입니다. 접수 기한에 맞춰 아이리스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을 통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올해 처음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진행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접수 마감일 이전에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한 질문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안내를 위해 가급적 메일을 통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프로젝트형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 설명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